젊을 때처럼 뛰지도 못하고 병원에서는 연세치고는 괜찮으십니다 라고 말해주는데 정작 내 몸은 날이 갈수록 지쳐간다고 느껴지신다면 아마 이제는 평생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숨부터 다시 들여다볼 때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예전에는 금방 잊어버리던 통증이 이제는 며칠씩 몸에 남아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밤에 누우면 몸은 분명히 피곤한데 눈은 쉽게 감기지 않고 뒤척이다가 새벽을 보는 날도 점점 늘어납니다. 검진을 받으면 의사는 나이에 비해 아주 괜찮으신 편입니다라고 웃으며 말해주지만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지요. 그래도 예전에 나는 이렇지 않았는데. 안녕하세요. 신비한 지식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것들, 눈앞의 결과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몸과 마음의 연결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함께 만들고 싶어서 이 채널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깨워줄 수 있는 한 가지 숨, 바로 단전 축기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는 온갖 호흡법들이 넘쳐납니다. 시포프 호흡, 명상 호흡, 박자 호흡, 이름만 들어도 새로운 방식들이 쏟아져 나오지요. 그런데 그 많은 방법들 속에서 정작 지금의 내 나이, 내 몸 상태에 맞는 호흡을 찾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얼음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숨을 세게 몰아쉬었다가 오래 참기도 하는데 고혈압이 있고 심장이 약하고 무릎이 시큰거리는 몸으로 그런 연습을 따라하기에는 불안함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단전 축기 호흡이란 무엇인가? 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이 호흡은 과연 누구에게 잘 맞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숨인지, 나 같은 사람도 해도 괜찮은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차분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너무 신비한 수련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에는 현대의학이 알려준 이야기들도 곁들이면서요. 먼저 떠올려 보고 싶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텔레비전 앞 소파에 앉아 있다가 문득 배 위에 손을 올려보는 순간입니다. 가만히 숨을 지켜보면 가슴 윗부분만 조금씩 들썩거릴 뿐 아랫배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분명한데 늘 가슴 근처에서만 얕게 흔들리다가 금방 빠져나가 버리는 것 같은 느낌. 이런 호흡을 과학에서는 얕은 흉식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젊을 때에는 가슴으로만 숨을 쉬어도 별 탈이 없습니다. 심장도 튼튼하고 근육도 탄탄하고 혈관도 비교적 유연하니까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폐의 탄성도 조금씩 줄어들고 흉곽을 지탱하던 근육과 관절도 점점 굳어집니다. 이때에도 계속 가슴으로만 숨을 쉬다 보면 한 번 들이쉴 때 실제로 들어오는 공기의 양이 예전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겉으로는 티가 잘 나지 않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는 산소가 늘 약간 부족한 상태로 버티고 있는 셈이지요. 산소가 부족해지면 몸은 이를 곧바로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고 자율신경계가 긴장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심장은 조금 더 빨리 뛰고 근육은 살짝 힘이 들어가고 혈압은 서서히 올라갑니다. 뭔가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늘 피곤하고 괜히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생을 버릇처럼 가슴으로만 숨쉬며 살아온 결과인 셈입니다. 단전 축기 호흡은 여기서부터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숨을 위에서만 쓰던 오랜 습관을 다시 아래로 내려보내는 연습이지요. 배꼽 아래, 아랫배, 예로부터 단전이라고 불려온 곳까지 숨을 부드럽게 내려보내는 것. 숨을 들이쉴 때 아랫배가 먼저 둥글게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 그 배가 천천히 납작해지는 과정을 천천히 지켜보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단순하지만 이 과정은
몸 안 깊은 곳에서 꽤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랫배까지 공기가 들어오면 폐의 아래쪽이 충분히 사용되면서 횡격막이라는 큰 근육이 크게 움직입니다. 이 횡격막은 폐 아래를 가로지르는 일종의 천막 같은 근육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아래로 내려가고 내쉴 때 다시 위로 올라오죠. 바로 이 횡격막 주변에는 미주신경이라는 굵은 신경이 지나갑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부터 목, 가슴, 배까지 이어지면서 심장과 폐, 소화기관의 상태를 조절해주는 중요한 통신선과도 같습니다. 얕고 빠른 가슴 호흡은 교감신경, 즉 긴장과 흥분을 담당하는 신경을 자꾸 자극합니다. 반대로 단전에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쉴 때 천천히 길게 내보내는 호흡은 미주신경을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몸을 휴식 모드로 돌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 박동은 조금 안정되고 혈압은 서서히 내려오고 소화기관은 긴장을 풀고 본래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단전 축기, 호흡이 잘 맞는 분들은 늘 몸이 긴장되어 있다고 느끼는 어르신들입니다. 어깨가 항상 올라가 있는 것 같고 목덜미가 딱딱하게 굳어 있고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온몸이 잔뜩 경직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지요. 누워도 편안하지 않고 실컷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날이 계속 이어지는 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단전 축기 호흡은 무릎을 세게 구부리거나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부드러운 회복의 길입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그저 배 위에 손을 올려놓고 숨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전 축기 호흡이 잘 어울리는 분들은 숨이 가쁘지만 몸을 크게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걷거나 오래 서 있기 힘들고 관절도 여기저기 아파서 운동을 시작하기가 부담스러운 분들 말입니다. 심장과 혈관, 관절에 너무 큰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 안의 순환을 부드럽게 돕는 방법이 필요할 때 숨은 가장 안전하고 가벼운 선택이 되어줍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폐 아래쪽이 충분히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이 조금씩 활발해집니다. 배 주변 장기에도 부드러운 마사지 효과가 생겨서 소화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장의 움직임도 차츰 규칙을 되찾게 됩니다. 숨은 바깥에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 안에서 작은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걷기나 체조가 힘든 분들에게 단전 축기 호흡은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용한 체조처럼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살짝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말로 들으면 좋아 보이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정말 가능할까? 허리도 약하고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는데 괜히 숨 잘못 쉬어서 더 안 좋아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단전 축기 호흡을 해야 한다. 좋다라고만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천천히, 단계적으로 이런 분들께는 특히 잘 맞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해서 시작하면 좋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단전 축기 호흡은 젊은 사람들의 도전적인 수련이 아니라 나이든 몸을 위한 부드러운 숨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어주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침 햇살이 막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어느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눈을 뜨고도 한참 동안 그대로 누워있던 어느 아침, 배 위에 올려둔 손바닥으로 느껴지는 미세한 움직임을 처음으로 의식해 보았던 순간, 숨은 늘 거기 있었지만 그날 처음으로 이게 내 숨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단전 축기 호흡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사실은 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숨을 돌보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이미 호흡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단전 축기 호흡이 몸이 늘 긴장된 분들과 쉽게 지치는 몸을 가진 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몸보다도 마음이 먼저 지쳐버린 분들,
작은 일에도 가슴이 쉽게 불안해지는 분들, 밤이 조용해질수록 생각이 많아지는 분들에게도 이 호흡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마음의 이야기를 향해 이제 숨을 조금 더 들여다보려 합니다. 밤이 내려앉으면 낮 동안 어떻게든 버텨왔던 마음의 그림자들이 조금씩 모양을 드러냅니다. 불을 끄고 누운 침실에서 들리는 소리는 많지 않지만 오히려 그 정막 때문에 마음속 생각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지요. 내일 병원에서 들을 결과가 걱정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약을 한 움큼씩 챙겨 먹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 문득 서글픈 마음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괜찮다고 말해놓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가슴 안쪽 어딘가에서는 작은 파도가 계속해서 일렁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먼저 약해지는 것은 어쩌면 안심하는 힘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조금 아파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작은 증상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가슴이 한번 쿡하고 아프면 혹시 큰 병이 아닐까 싶고 밤에 갑자기 잠이 깼을 때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만 해도 불안해지지요. 머리로는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라고 이해하면서도 마음은 좀처럼 그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런 마음의 반응에 대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뇌 속에는 편도체라는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는 경보장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산에서 길을 잃거나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을 때 편도체가 강하게 반응하면서 심장은 빨리 뛰고 근육은 긴장하고 온몸이 도망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우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오래 이어지면 이 편도체가 점점 예민해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서만 크게 반응하던 것이 나중에는 작은 증상 하나, 사소한 생각 하나에도 경보를 울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아무 일도 아닌데도 몸은 큰일 났다고 느끼고 심장은 빨리 뛰고 숨은 점점 더 얕고 빨라집니다.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도 자꾸 깨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단전 축기 호흡이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단전 축기 호흡은 생각을 억지로 멈추게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대신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그 바탕에 깔려있는 숨의 리듬을 다시 정돈해주는 연습입니다. 숨이 깊고 부드러워질수록 편도체는 서서히 경계를 풀기 시작합니다. 몸이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라는 신호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숨을 아랫배까지 들이쉬어 보려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슴에서 일어나던 파도를 조금씩 가라앉히게 됩니다. 숨이 아래로 내려가면 주의도 함께 아래로 내려갑니다.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떠다니던 생각과 걱정들이 잠시 물러나고 손바닥 아래에서 느껴지는 아랫배의 미세한 움직임에 마음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이때 몸은 비로소 지금 여기를 느끼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아니라 바로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내가 중심이 되는 시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두 번째로 단전 축기 호흡이 특히 잘 어울리는 분들은 이유를 딱 집어 말하기 어렵지만 늘 마음이 불안한 어르신들입니다. 낮에는 어떻게든 참고 지내지만 밤이 되면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더 싱숭생숭해지는 분들 말입니다. 특별히 큰 문제는 없는데도 며칠에 한 번씩은 괜히 눈물이 나는 날이 찾아올 때 단전 축기 호흡은 그 눈물의 의미를 억지로 바꾸려 들지 않고 단지 그 옆에 조용히 앉아주는 친구가 되어줍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 시간들이 꼭 편안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오래전에 지나간 일들이 갑자기 또렷해지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줄 걸. 그 말을 괜히 했나
하는 후회들이 하나둘 떠오를 때마다 가슴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분은 우연히 단전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마음으로 잠들기 전에 몇 분만이라도 아랫배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숨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 대신 그저 지금 내 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라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손바닥이 아주 조금 밀려나는지, 내쉴 때 그 힘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에서 올라오던 생각들의 속도가 약간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이분의 인생이 통째로 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외로운 날이 있었고, 여전히 후회가 떠오르는 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에 완전히 휩쓸려 버렸다면, 이제는 생각 사이사이에 숨이 끼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그 사이에서 그래,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배로 한번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바라보는 자리가 조금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깊고 규칙적인 복식 호흡이 뇌파를 안정시키고 심장 박동의 리듬을 부드럽게 만들며 불안과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심장은 단순히 피를 보내는 펌프가 아니라 전기적 리듬을 통해 뇌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숨이 가쁘면 심장도 급해지고, 심장이 급해지면 뇌도 불안해집니다. 단전 죽기 호흡은 이 흐름을 거꾸로 따라 올라가 숨을 가라앉힘으로써 심장을 안정시키고, 심장을 안정시킴으로써 뇌에게 괜찮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단전 죽기 호흡은 마음을 위한 약이기도 합니다. 물론 약국에서 파는 알약처럼 먹자마자 즉시 효과가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히 마시는 따뜻한 차처럼 어느새 몸과 마음의 깊은 곳을 데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로는 구분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몇 주, 몇 달이 쌓이면 사소한 일에 덜 흔들리고 잠드는 시간이 조금씩 앞당겨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마음의 무게가 미묘하게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보태면 좋겠습니다. 몸이 자주 아프고 잔병 치레가 길어지는 어르신들, 여기저기 염증이 반복되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도 단전 축기 호흡은 의미 있는 숨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성 염증과 스트레스, 그리고 얕은 호흡 사이에는 생각보다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크고 숨이 늘 가쁘면 몸은 항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면역 시스템을 싸움 모드로 유지하려 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면역 세포들이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으로 변해 몸 곳곳에서 작은 불씨를 만들지요. 이것이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단전 축기 호흡은 이 악순환을 끊어주는 작은 틈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긴 숨을 내쉬는 동안 몸은 지금은 당장 싸워야 할 위험이 없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심장과 혈관, 소화기관이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면역 시스템 또한 칼을 조금 내려놓고 불필요한 염증 반응을 서서히 줄여 나가게 됩니다. 물론 호흡만으로 모든 병이 사라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과 치료, 식습관과 함께 몸 안의 환경을 바꾸어주는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전 축기 호흡은 분명히 의미 있는 동반자입니다. 이렇듯 단전 축기 호흡은 긴장된 몸을 풀어주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지친 면역에 휴식을 건네는 숨입니다. 그러나 모든 방법이 그렇듯 이 호흡도 누구에게나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압이 매우 높거나 심장 질환이 심한 분들, 숨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은 이 호흡을 시작할 때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숨은 어디까지나 내 편이어야지 또 하나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단전 축기 호흡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점들을 조심하면 좋을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때에도 큰 결심이나 거창한 준비보다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호흡에서 시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순간은 대개 첫날이 아닙니다. 첫날은 오히려 마음이 뜨거워서 뭐라도 해보겠다는 힘이 생기죠. 정말 어려운 순간은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오늘은 그냥 넘어갈까 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순간들입니다. 단전 축기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려고 마음먹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것을 일상의 일부로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전 축기 호흡을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의 하루 속에 부드럽게 녹여 넣을 수 있을지 너무 복잡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침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고 혹은 창밖의 빛이 조금씩 밝아지면서 눈이 떠지는 시간. 예전에는 벌떡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을지도 모르지만 요즘은 몸이 마음을 따라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허리도 뻐근하고 다리도 쉽게 안 움직이고 무엇보다도 또 하루를 버텨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한숨이 먼저 나올 때도 있지요. 그럴 때 단전 축기 호흡은 아침을 버텨야 할 시간에서 조금은 기대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바로 일어나기 전에 잠시 이불 속에서 숨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손 한쪽을 가슴에, 다른 한쪽을 아랫배에 올려놓고 어디가 더 크게 움직이는지 가만히 지켜봅니다. 가슴이 먼저 들썩거리고 배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면 평소에 숨이 위쪽에 머물러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이미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내 숨을 처음으로 제대로 소개받는 순간이니까요. 그 다음에는 몸이 허락하는 만큼 천천히 자세를 바꾸어 봅니다. 침대 모서리에 앉을 수 있다면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내려오고 허리를 뒤로 너무 기대지 않은 채 살짝만 세워봅니다. 마치 머리 위에서 누군가가 실 한 줄을 살짝 잡아당기는 것처럼 목과 척추를 부드럽게 펴는 느낌을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손을 포개어 배꼽 아래 아랫배에 올립니다. 이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쉴 때 아랫배가 손바닥을 아주 살짝 밀어 올린다고 상상해 봅니다. 풍선을 크게 부풀리려 하지 말고 내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만큼만 아주 소박하게 들이쉴 때는 따뜻한 기운이 배로 들어온다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고 내쉴 때는 오늘 하루의 걱정이 조금씩 빠져나간다라고 속으로 말해봅니다. 들이쉴 때보다 내쉴 때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를 세고 싶다면 들이쉴 때는 3 정도, 내쉴 때는 5이나 6 정도로 해볼 수 있지만 굳이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고 짧음이 아니라 숨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방향입니다. 이 과정을 5번만 반복하셔도 충분합니다. 어떤 날은 아침부터 머리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숨이 잘 따라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숨은 성적을 매겨야 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날그날의 나를 있는 그대로 만나보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숨이 잘 안 내려가네 라고 느껴지는 날조차 사실은 내 몸의 상태를 솔직하게 알아차린 소중한 시간입니다. 낮에는 길게 숨을 쉴 여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짧은 틈새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을 끓이면서 기다릴 때,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시 멍하니 서 있을 때, 텔레비전 광고가 나오는 몇십 초 동안 그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들 중 하나만 골라서 아랫배에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엌에서 냄비가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개수대 앞에서 살짝 허리를 펴고 서서 두 손을 앞치마 너머 아랫배 쪽에 가만히 얹어봅니다. 들이쉴 때는 배가 앞치마를 조금 밀어내는지, 내쉴 때는
그 힘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느껴보는 것입니다. 단 3번만 하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3번의 숨을 의식한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생깁니다. 3번의 숨이 하루를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마음의 방향을 살짝 틀어놓을 수는 있으니까요. 버스를 기다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멍하니 도로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에 손을 주머니 속으로 넣고 조용히 아랫배에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추워서 손을 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단전 춥기 호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주머니 속 손이 배에 의해 조금이라도 밀려나는지, 내쉴 때 그 힘이 어떻게 빠지는지만 느껴보아도 몸과 마음은 내가 지금 숨을 돌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은 단전 춥기 호흡이 가장 고마운 친구가 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온종일 사람을 만났든 혼자 집을 지켰든 하루를 지나고 난 뒤에는 마음과 몸에 이런저런 먼지가 내려앉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온 소식들, 전화 속 목소리들, 스스로에게 건넨 작은 한숨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침대에 누워 그날의 피로를 그대로 안고 잠을 청하기보다 잠깐만 돌아앉아 그 먼지들을 털어줄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방 안불을 조금 낮추고 의자나 침대 모서리에 편하게 앉아봅니다. 등은 벽이나 등받이에 살짝 기대돼 허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만 잡아줍니다. 두 손은 늘 그랬듯이 배꼽 아래에 포개어 올립니다. 눈을 감아도 좋고 살짝 밤만 감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앞의 것이 아니라 손바닥 아래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바라보겠다는 마음입니다. 이제 코로 숨을 들이쉴 때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여러 장면들을 함께 들이마신다고 상상해 봅니다. 기뻤던 순간이든 서운했던 말이든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쉴 때 그 장면들을 꼭 쥐고 있던 손을 조금씩 펴며 놓아준다고 마음속으로 그려봅니다. 괜찮다. 오늘은 여기까지였다고 자신에게 말해주듯이 숨을 길게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나쁜 일이 아닙니다. 숨은 눈물과 함께 나가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아침, 낮, 밤의 단전 춥기 호흡이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작은 일에도 화가 나거나 쉽게 마음이 상했을 상황에서 잠깐 숨을 들이쉬고 내쉰 뒤 조금 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찼을 때 허둥지둥하기보다 잠시 가만히 서서 배로 한두 번 숨을 고르고 나서 다시 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또 잠이 안 오네라는 불평 대신 그럼 잠이 올 때까지 숨이라도 잘 쉬자라고 생각하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변화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잠이 조금 깊어졌다고 느낄 수 있고 어떤 분은 소화가 조금 편안해졌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큰 변화는 잘 모르겠지만 그저 숨을 돌보는 시간이 마음의 위로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자신과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전 춥기 호흡이 누구에게 맞는가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몸이 늘 긴장되어 있고 자도 쉰 것 같지 않은 분들,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이면 생각이 많아지는 분들, 잔병치레가 잦고 몸 어딘가에 늘 작은 염증과 피로가 쌓여있는 것 같은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나이에 내 몸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남아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단전 춥기 호흡은 잘 맞는 숨입니다. 반대로 지금 몸이 너무 힘들어서 앉아있는 것조차 버거운 분들, 숨을 조금만 의식해도 극심한 불안이 올라오는 분들, 심장질환이나 혈압이 심하게 불안정한 분들은
이 호흡을 새로운 치료법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언젠가 몸이 조금 더 안정되었을 때 천천히 맛볼 수 있는 가능성 정도로 마음에 간직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숨은 우리의 편이 되어야지 또 다른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작은 숨 하나가 인생을 통째로 바꾸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숨들이 모이면 인생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또 하루를 버텨야 한다라는 마음 대신 오늘도 숨을 잘 쉬어보자라는 작은 목표를 품게 되는 일.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는 대신 그래도 이렇게 숨을 돌보고 있으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이 하나둘 쌓이면 남은 세월의 색깔은 생각보다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단전 축기 호흡을 해보고 싶다거나 실제로 따라해보니 이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생각이 떠오르셨다면 그 마음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이 영상을 보게 될 또 다른 어르신에게 조용한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느껴지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고 신비한 지식 채널의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한 번의 손짓 덕분에 숨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나이 들어가는 방식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숨을 아무렇게나 내버려두며 나이 드는 길도 있고 숨을 소중히 돌보며 나이 드는 길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숨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내쉬는 마지막 한숨까지 단전에서 올라오는 조용한 온기가 함께하길 이 자리에서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